저는 찹쌀 케이크를 할 건데 그 찹쌀이 필요한데 이거는 여러분이 실수하시는 게 이 찹쌀 케이크는 습식용 찹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앗간에서 빤 찹쌀이고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 찹쌀가루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뭐 다른 음식 만들 때 한식할 때 찹쌀 풀 써가지고 하는 뭐 김치를 담근다든가 그런 건 건식이거든요. 근데 이건 습식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조금 사다가 냉동실에 놔두시면 언제든지 꺼내서 쓰실 수는 있는데 단점이 이제 막 갖고 온 그 찹쌀가루는 습식이어서 물이 촉촉하게 있어서 떡도 만들고 만들기가 되게 쉬워요. 아, 제가 정말 팥 시루떡 다음에 또 한번 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팥 시루떡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찹쌀을 쓸 건데 이게 저는 냉동실에 조금 오래 있어가지고 습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물 조절은 조금 봐가면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선 물 조절을 어떻게 하냐면 달걀 있잖아요. 이 달걀 하나를 일단 떼주세요. 달걀 하나가 들어갑니다. 달걀 하나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우유를 넣을 거예요. 근데 우유보다는 생크림이 훨씬 더 고소해요. 저는 마침 집에 생크림이 있어서 생크림을 넣었는데 이게 제가 지금 150을 해놨거든요. 근데 150을 쓰시지 마시고 여기다가 제가 일단 100만 이렇게 넣어볼게요. 100만 이렇게 넣어보고요. 내가 이제 이게 좀 되기를 보고 너무나 이게 이제 되지 않으면 제가 조금 더 되면 조금 더 넣을게요. 그래서 먼저 이 달걀하고 우유 아니면 저같이 생크림을 같이 이렇게 조금 저어서 놓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생크림은 우유보단 조금 더 묽잖아요.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아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시고 여기에다가 소금 있죠. 소금을 살짝 넣어주시면 근데 여기에 만약에 소금을 넣어서 빻으셨으면 소금을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소금을 안 넣었으면 소금을 살짝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 볼에다가요. 여기 이제 방앗간에서 빻아온 찹쌀가루 저는 300g 쓸게요. 300g, 200g 했더니 너무 좀 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300g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00g을 이렇게, 그러면 조금 이렇게 도톰한 이렇게 찹쌀 케이크가 돼요. 이렇게 찹쌀 케이크 300g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달걀 하나 하고, 그리고 생크림, 우유 쓰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거 지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반죽해 놓은 거를 같이 넣을게요. 자, 이렇게 넣어서 자, 오늘 밖에 나갔더니 되게 춥던데 여러분 안 나갔다 오셨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잘 이렇게 이제 반죽을 해주세요. 한데 이 반죽은 제가 이렇게 지금 100을 넣었는데 조금 되직한 것 같네요. 이제 그 사이에 여러분 뭐 해주셔야 되냐면 저는 후라이팬에다가 구울 거니까 제가 좀 예열을 좀 하겠습니다. 자, 예열을 해놓고 이렇게. 근데 이게 조금 너무 되네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봐가면서 반죽은 해주시면 돼요. 100을 잡았더니 100이 조금 너무 빡빡하네요. 그래서 100보다는 조금 더 넣어서 이렇게 반죽을 해줄게요. 요거 금방 올려놓고요. 제가 짬뽕밥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것도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50 해놓은 걸 다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쓰시고요. 여기에 들어갈 이제 고명이 있겠죠. 이것만 먹으면 맛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고명이 있을 건데 고명은 제가 뭘 쓸 거냐면은요. 이렇게 팥배기, 콩배기를 쓸 거예요. 근데 원래 팥배기, 콩배기는 여러분이 집에서 만드시면 좋긴 하죠. 근데 너무 번잡스러우니까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팔아요. 제빵 뭐 이런 데서도 많이 팔고 많이 팔아서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한테 한 가지 주의사항을 드린다고 하면은 사서 쓰는 콩배기, 팥배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서 쓰는 콩배기, 팥배기는
설탕에다가 졸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사카린 같은 그런 냄새가 좀 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는 쓰실 때 한번 물로 이렇게 정수기 물로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이제 삶아서 쓰신다고 하면 단맛이 하나도 없으니까 설탕을 조금 추가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이 까맣까맣한 게 뭐냐면, 요게 이제 제가 저희 집에 봤더니 이렇게 블루베리, 건 블루베리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베리를 조금 더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또 이제 여러분이 하시기 나름인데 이렇게 집에 무화과 같은 거 이렇게 있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견과류 강정할 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만약에 이게 있다고 한다면 요것도 조금 이렇게 채 썰어 가지고요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또 뭐 씨가 씹히는 거 싫다 그러면 안 넣으셔도 돼요. 이게 근데 조금 넣어주시면 약간 고급진 이렇게 이제 또 찹쌀 케이크 되거든요. 이걸 냉장고에서 금방 꺼냈더니 조금 딱딱하네요. 자, 요거는 조금 이제 실온에 꺼내셔가지고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조금 이걸 넣으시면은요 조금 더 고급진 그 찹쌀 케이크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무화과예요. 무화과. 예, 무화과도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근데 이건 옵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넣고 싶으면 넣으시고 안 넣고 싶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아유, 오늘 보니까 날이 너무 추워서 막 이렇게 뭐죠? 막 배수관? 그런 것도 막 이렇게 얼었다 그러고 막 힘들게 많이 그러셨는데 여러분은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네.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맞아요. 아, 저거 수요일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게 뭐 같으냐면은 약간 그 반죽? 그 수제비 반죽? 이런 정도 되기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것도 괜찮고요. 이것보다 살짝 더 질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반죽이에요. 자, 이 정도 반죽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구워낼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것보다 조금 더 질어도 괜찮긴 하는데, 자,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빈 프라이팬을 약간 이제 데웠죠. 뜨겁게. 여기에다가 포도씨유, 제가 쓰는 포도씨유를 조금만 이렇게, 예, 이렇게 코팅하는 거예요. 코팅. 그래서 여기 우리 종이 타올로 얘를 이렇게 살짝 닦아주시는데, 요 옆에도 같이 이렇게 닦아주세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워낼 거예요, 이거를 그냥. 근데 이게 만약에 없으시면 오븐 있죠? 오븐에다가 구워내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좀 닦아주세요. 이렇게. 이게 이제 코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거의 지금 뭐 그냥 찹쌀 가루잖아요. 이 찹쌀 가루를 여기다 저기다가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올려보면 이게 막 이렇게 다 붙어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조금만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신기하죠. 그래서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부침이 하듯이 이렇게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그래서 철 후라이팬인데 이렇게 그냥 떡처럼 이렇게 우리 이렇게 그냥 뚝뚝 넣어서 쉬워요. 부침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그냥 하면 붙지도 않고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바닥을 쫙쫙 긁어서 이렇게 해서 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우리 알뜰 주걱으로 이렇게 편편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됐네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여기 위에가 너무 밑잖아요. 그래서 저는 견과류 있죠. 견과류. 요것도 좀 아까우니까 제가 요것도 싹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여기에다가 근데 이렇게 막 흔들거려요. 이렇게 벌써.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데코를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렇게 그 호두 있죠. 호두도 가운데 이렇게 예쁘게 박아주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양식이에요, 이거. 그래서 출출할 때 한쪽씩 이렇게 드시면 좋고,
저는 여기에다가 포도씨를 금방 먹을 거라서 안 넣었는데, 만약에 요거를 한 뭐 1리터 사이에 먹으려고 하면 굳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반죽에다가 포도씨를 한 큰술을 넣어서 반죽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루가 지나도 겉에는 이렇게 파삭파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방 먹을 거라서 안 넣었는데, 여러분 조금 이제 두고 드실 거면은 포도씨유 한 큰술을 넣으셔서 반죽을 같이 하시면 더 훨씬 더 오랫동안 놔두고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그 호두로 이렇게 좀 장식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호두도 먹고 너무 좋죠. 이렇게 장식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호두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조금 많이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몬드 슬라이스 있잖아요. 아몬드 슬라이스도 좀 같이 넣어주세요. 그러면 아몬드도 먹고, 네. 또 어떤 분은 여기에다가 검은 깨를 뿌리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취향이죠. 뭐 저는 조금 지저분한 것 같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이렇게 할게요. 자, 너무 쉽죠? 근데요, 너무 이거 구워내면 진짜로요 맛있다요. 이거 진짜 정말 그 간식으로도 좋고 식사 대용으로 되고요. 되게 좋아요. 만들기도 쉽고요. 자, 후라이팬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자, 이렇게 쉽죠. 자, 이렇게 예쁘게 데코가 됐죠. 이제 이렇게 해서 구워내면 돼요. 제가 여기다가 여기 옆으로 옮겨가지고 어떻게 구울 거냐면요, 6단이요. 저는 6단에다가 구울 거예요. 6단에다가 그러면 아주 가스불을 쓰시면 아주 약한 불 쓰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시간은요 20분. 네, 20분. 6단에 20분이면 빵이 됩니다. 네. 그 사이에 얘가 다 됐어요. 봐보세요. 자, 물이 이렇게 맺혔어요. 물 없이 구웠는데 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빵은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그쵸? 근데 얘도 노릇노릇하면 좋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뒤집어서 더 구울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지금 이렇게 흔들흔들 거려요. 이렇게. 이게.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제일 좋냐면, 쉽게 가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종이 호일 있죠? 종이 호일에다가 얘를 그냥 팍 엎어버리세요. 이렇게. 짠! 깨끗하죠? 이렇게. 그래서 엎어가지고 얘를요 그냥 이렇게 보세요. 노릇노릇하게 너무 맛있게 구워졌죠?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후라이팬에다 넣어버리세요. 이렇게 그냥 넣어버리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넣어버리신 다음에 그냥 여기서 다시 한 10분 정도나 5분 정도 구워버리면 돼요. 시작 누를게요. 네. 그러면 앞뒤가 아주 노릇노릇한 찹쌀 케이크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얘도 다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물이 없는데도 항상 이렇게 물이 맺히는 건 자체적으로 수분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촉촉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우리 오븐에 구우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저희 퀸에다가 굽는 거는 훨씬 더 촉촉하고 부드럽고 그런 맛이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찹쌀 케이크 이렇게 잘 구워졌는데 제가 접시에다 한번 옮겨볼게요. 접시에다가 이 찹쌀 케이크를 그냥 확 부어볼게요. 와우! 어때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 이 찹쌀 케이크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진짜 겉은 바삭바삭해요. 겉은 바삭바삭하고요 속은 촉촉해요. 그래서 정말 좀 한 끼 나가서 이렇게 잘라서 드시면 한 끼 식사로도 너무 좋고 간식으로도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8조각 내서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박스에다가 파이 박스에 담아서 여러분 선물해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하고도 이걸 또 한번 제가 선물할 수 있는 제가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